안녕하세요. 인프라아빠입니다. 키워드를 선택하거나 타이틀을 적을 때 띄워쓰기를 해야 하는지 붙여쓰기를 해야 하는지, 띄워쓰기가 유리한지 붙여쓰기가 유리한지 헷갈리실 때가 무척 많으실 겁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띄워쓰기에 대해 언급한 영상들은 몇 개가 있지만 띄워쓰기, 붙여쓰기를 하나의 주제로 다루는 영상은 아마 이 영상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MMO 두리뭉실이 아니라 속 시원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현업반 오픈 채팅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검색 조회수를 확인할 때는 띄워쓰기를 하나 붙여쓰기를 하나 검색 조회수가 동일한데 실제 검색 결과는 띄워쓰기에 따라 노출 순위가 달라진다.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나?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띄워쓰기와 붙여쓰기에 대해 조회수는 통합되어 나타나고 실제 검색 결과는 조건부 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좀 어려우시죠? 보여드리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서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이라는 키워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처럼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은 된장찌개 뒤를 한 칸 띄워쓰기 하는 방법이 있고, 된장찌개 뒤와 맛있게의 뒤를 띄워쓰기 하는 방법도 있고, 된장찌개 뒤와 맛있게 뒤와 끓이는 뒤를 띄워쓰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4가지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모든 글자를 붙여쓰기를 하나, 최대한 문법에 맞게 국어 시간에 배운 대로 띄워쓰기를 하나, 키워드에 대한 정보는 동일합니다. 조회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된장찌개 끓이는 법 이렇게 했을 때 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간에 3곳을 잘라서 띄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조회수를 분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조회수를 수집할 때 분리해서 수집하거나 또는 통합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띄워쓰기별로 다시 분류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데,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현실적으로 띄워쓰기를 구분해서 데이터를 제공할 때 어디까지 띄워쓰기를 동일한 검색으로 묶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식과는 맞지 않지만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이라는 키워드를 5번을 띄워쓰기를 해보면 우리가 의도하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한자씩 계속 자르고 끝까지 자르다 보면 한자마다 띄워쓰기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글자 한자마다 띄워쓰기를 해보면 전혀 다른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검색 결과는 전혀 딴판이지만 한자 띄워서 또 키워드 조회수를 확인해보면 키워드 조회수는 또 어이없게도 동일합니다. 검색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고 키워드 알고리즘과도 맞지 않고 상식과도 맞지 않는 검색 결과가 튀어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측면이나 데이터 마이닝 측면에서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들 복잡하신 거 싫어하시잖아요. 단답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띄워쓰기를 조회수 데이터에서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기하급수적 데이터 양의 증가와 수집 또는 분리의 난해함, 그리고 검색 의도와의 충돌, 그리고 자연 검색어 추출 기술 부족,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 경제적 실익이 없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건 우리 집 네이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띄워쓰기, 붙여쓰기를 조회수에서 통합해서 보여주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여기서 잠깐 한자씩 띄워쓰기를 해서 나타나는 검색 결과는 도대체 어떤 기준일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영상 아래쪽에 서백균 아카데미 링크와 오픈 채팅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정보 공유하는 방입니다. 블로그로 성공하고 싶다면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당연히 공짜이고 당연히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을 한자씩 띄워쓰기를 했을 때 상단 노출된 블로그입니다. 아마 저분들은 저렇게 노출되어 있다고 본인들도 상상도 못할 겁니다. 누가 저렇게 검색하겠습니까? 왜 이런 검색 결과가 나왔는지 네이버가 친절하게도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내에 굵은 글씨로 보여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끓이는 이라고 할 때 끓이다 할 때 끌과 이를 띄워쓰기 한 오타 때문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된장찌개라고 당연히 붙여쓰기를 해야 하는데 된장찌개 4글자 사이에 점 3개를 찍었습니다. 저렇게
점을 글자 사이사이에 넣으면 네이버는 연속적으로 읽어드리질 않고요. 한자씩 딱딱 끊어서 판독합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타이틀을 작성하실 때 강조의 의미로 한자씩 좀 힘을 준다는 의미로 점을 찍는 분이 종종 계시는데요. 타이틀에는 특수보 사용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점을 찍으면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판독합니다. 어쨌든 한자 띄워쓰기 한 검색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아셨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이슈를 꺼내 보겠습니다. 띄워쓰기를 하나, 붙여쓰기를 하나, 검색 조회수가 동일한데 띄워쓰기에 따라 노출 순위가 달라진다?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나? 조회수가 왜 동일한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포토스케이프 다운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붙여쓰기, 하나는 띄워쓰기의 검색 결과입니다. 제가 타이틀과 블로그 명만 잘라서 이어붙인 편집한 이미지인데 어떻습니까? 포토스케이프 다운이라는 키워드는 붙여쓰기를 한 것과 띄워쓰기를 한 것의 결과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포토스케이프 다운로드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1위, 2위가 바뀌기도 하고요. 붙여쓰기에서는 안 보이는 블로그가 띄워쓰기에서는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띄워쓰기에서는 있는 블로그가 붙여쓰기에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포토스케이프는 동일한 키워드인데 뒤쪽에 다운로드라는 키워드가 합쳐지니까 붙여쓰기와 띄워쓰기의 결과가 각각 달라지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다르게 하려면 포토스케이프 다운도 다르게 해야 되고요. 다르게 하려면 포토스케이프 다운로드도 다르게 해야 되고요. 같게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다운과 다운로드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런 상반된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건 정말 비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식이란 여러분의 기준이고 인간의 기준이고 국어 선생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에서 설명드렸듯이 사람들의 눈에는 한자씩 띄우나 뭐 이리 붙이나 저리 붙이나 뭐 하나 띄워쓰기를 하나 뭐 어떻게 하더라도 다 똑같이 글자가 익혀집니다. 심지어 뭐 한자씩 두 칸씩 쭉 띄워서 쓰기를 해도 인간의 눈에는 뭐 글자가 듬성듬성 있다 하더라도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이라는 것을 해석 못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네이버 알고리즘은 우리처럼 말을 할 줄도 모르고 글을 쓸 줄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1과 0밖에 모르는 바이너리일 뿐입니다.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인간의 언어, 즉 자연어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해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면서 자연어라는 기준과 상식이라는 인간의 기준을 잣대로 사용하신다면 절대 여러분은 블로그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점을 네이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도 네이버는 압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올해 5월인가요?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은 5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서울대와 네이버가 협력해서 버터 모델, 즉 자연 검색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 적용하겠다 라고 한바탕 생색을 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참 제가 네이버에게 할 말이 많은데요. 검색자 입장에서 가치 있고 효용이 있는 데이터와 편식에 가까운 인스턴트 컨텐츠 선호도조차 구분 못하는 네이버가 무슨 자연 검색을 하고 떠들고 다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재미없는 이야기는 각설하고 여러분의 기준과 인간으로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시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이 키워드가 나을까요? 저 키워드가 나을까요?를 제게 질문하다가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그 키워드는 너무 높다. 다른 걸로 잡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했더니만 이분께서 높은 것도 잡혀지더라 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병아리 콩밥이라는 키워드로 자신이 상단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키워드 정보를 보니까 도저히 이분이 잡을 수 없는 키워드였습니다. 이분은 불린이 중에서 불린이인데요. 누적 방문자 340명, 발행 문서 10개인 아주 그냥 새싹 중에 새싹입니다. 병아리 콩밥은 조회수 약 5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최적화 블로그들이 도배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잡았다는 건지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이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병아리 콩밥이라고 전부 붙여쓰기, 그리고 병아리와 콩밥을 띄워쓰기, 마지막으로 병아리 콩
그리고 밥을 띄워쓰기,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불린이, 이분이 잡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이시죠? 바로 병아리 콩, 띄우기, 밥입니다. 1번, 2번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적화 블로그 도배라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데요. 3번 키워드 검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로 노출된 블로그 타이틀에는 정확하게 병아리 콩 띄우고 밥이라고 작성되어 있고요. 2위로 노출된 블로그 타이틀에는 병아리 콩과 본문 안에 있는 밥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3위로 노출된 그 블로그에는 병아리 콩과 뒤쪽의 밥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분들이 알아야 할 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검색 키워드의 노출 결과는 타이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만 본문 내의 단어와도 조합된다, 또는 본문 내의 단어만으로도 검색이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4위 노출된 블로그는 앞쪽의 밥과 뒤쪽의 병아리 콩이 타이틀 내에서 조합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키워드는 앞뒤로 뒤집어서 조합이 되어 검색 결과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앞뒤로 뒤집기도 하고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앞뒤로 붙이기도 하고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로따로 붙여서 조합하기도 합니다. 그게 네이버 알고리즘입니다. 5위로 노출된 블로그는 앞쪽의 병아리 콩과 뒤쪽의 밥이 조합되어 노출된 케이스이고요. 6위로 노출된 블로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병아리 콩 띄우고 밥 짓기에서 뒤쪽의 밥 짓기 중에서 밥이라는 한 글자만 똑 떼어서 앞쪽의 병아리 콩과 조합된 사례입니다. 이분의 블로그명은 이것만 있으면 뭐든 먹을 수 있어 입니다. 블로그명 재밌죠? 이것만 있으면 이라고 해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의 닉네임이 숟가락이었습니다. 숟가락만 있으면 뭐든 다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블로그명은 이것만 있으면 뭐든 다 먹을 수 있어, 닉네임은 숟가락. 참 센스가 넘치죠. 이제 10개 포스팅에 이웃 숫자가 4명입니다. 아마 아빠, 엄마, 동생, 오빠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자분인지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이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서이추 좀 해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숟가락님도 더 정성스럽게 답방하고 댓글 달아 드릴 겁니다. 파릇파릇 새싹 같은 불린이에게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분을 전혀 모릅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준이나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붙여쓰기, 띄워쓰기 기준은 없다. 그나마 자동 완성은 참고할 만하다. 네이버 믿지 마라, 조회수 믿지 마라. 띄워쓰기 여부는 반드시 실제 검색을 통해서 2번, 3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띄워쓰기 상단 노출 블로그와 붙여쓰기 상단 노출 블로그를 잘 분석해서 내 키워드를 선택해야 된다. 자, 이 6가지가 오늘의 영상의 핵심입니다. 유튜브 최초로 띄워쓰기를 디테일하게 총정리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